예, 안녕하세요. 한국태화영리학 학장 태화입니다. 어떤 분이 요즘에 이제 사주나 풍수 쪽으로 이제 석박사를 받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이제 실력이 어떠냐 이걸 묻더라고요. 실전을 오래 하신 분과 이제 학위가 있는 분들이면 저는 이제 실전을 더 추천을 해요. 뭐 학위가 있다고 뭐 나쁘다 그런 건 아닌데 뭐 가불병정을 몰라도 석박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예, 입학을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졸업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석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물었어요. 석박사의 실력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연구 학자로서의 실력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석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 학교는 논문을 쓰는데 일부 학교는 또 졸업 시험을 합니다. 논문을 안 쓰죠. 뭐 졸업 시험도 거의 뭐 짜고 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석박사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실력을. 그러면 이제 KCI 등재 학술지가 있습니다. 적으세요. KCI 등재 학술지. 잘 들으셔도 됩니다. 사주나 풍수 쪽으로는 이제 KCI 등재 논문을 쓴 분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학교 내부에 있는 그 자기 학술지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K대학이다 그러면 K대학 학술지에 이렇게 쓰는데 자기 학교에 쓰는 거니까 외부 등재와는 비교가 안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연구자로서의 어떤 실력이 있냐, 어떤 정말 그 사람의 명리나 풍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게 있냐, 이건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요. KCI 등재 학술지에 등재를 했냐, 이걸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 누가 뭐 자꾸 학위를 자랑한다 그러면 아예 석사세요. 그러면 KCI급 등재 학술지에 KCI라는 건 뭐냐면 한국연구재단이 이제 학술지 평가를 해요. 학술지 평가를 해서 예, KCI급의 이제 등재 학술지, 등재 후보지, 그다음 그 외가 있죠. 그 외에 이제 논문 쓰는 거는 연구 실적으로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KCI급 학술지에 등재된 학술지는 이제 평가를 받고 까다로워요. 그 학술지를 유지한다는 거는 수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순수 동양 철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명리나 즉 사주죠. 풍수로서 논문을 써서 거의 등재를 했다. 등재하는 과정에서는 평가를 해요. 논문의 내용을 평가를 해서 그쪽에서 받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 통과를 했다. 그래서 거기 또 KCI 등재 학술지에 등재를 했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분이 석사나 박사를 갖고 있다고 하면 예, 학자, 연구자로서의 기본 소양은 되신 겁니다. 그럼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KCI급 학술지에 한 건도 못 낸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고 또 석사 졸업을 했는데 졸업 논문으로서 이렇게 어떤 격식을 갖춰서 학위 논문을 안 받고 졸업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풀려진 뻥튀기 학위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논문 한 편 안 쓰고 그냥 뭐 내부 시험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졸업한 사람도 알거든요. 그 시험이 어떤 건지를. 근데 그거 뭐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이렇게 통과한 다음 안 한 석사야. 뭐가 석사입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등록금 내서 학교는 돈 장사한 거고 그 사람은 뭐 그냥 학위 뻥튀기 한 거죠. 이런 데 속을 필요 절대 없습니다. 박사는 좀 다르냐? 이제 박사도 이제 입학을 할 때 전공 불문하고 입학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가불병정을 몰라도 이제 입학을 합니다. 이제 보통 순수하게 이제 명리, 풍수대학원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보통 동양학과 또는 동양문화학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동방문화대학원이 있고 뭐 서경대는 있었는데 뭐 없어졌단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는 박사가 없어요. 석사만 있고 서울에는 이제 경기대에 이제 동양문화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광대가 있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대 이렇게 명리풍수로 박사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뇌과학대가 있죠.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적지는 않은 거죠. 거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박사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명리와 풍수 쪽 박사에 한정 지은 겁니다. 제가 뭐 영어 수학이나 뭐 화학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명리와 풍수 쪽으로 순수하게 자기 실력으로 KCI급 이렇게 학술지 등재된 데에 낸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학위 자랑을 하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학위 논문 빼고 KCI급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이 있냐? 자기네 학교에 낸 논문 말고 KCI 등재 학술지 수준에 게시된 논문이 있냐 물어보시면 대부분이 없다 그래요.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뭐 없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앞에서 무시할 필요는 없죠. 근데 거기 등재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좀 실전 못지않게 학문적으로도 많이 연구를 했다. 이걸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학자적 소양이 있는 거랑 현장 술사의 차이점 뭐냐? 실전은 현장 술사들이 훨씬 잘하죠. 그런데 학문을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게요. 현장 술사도 하면서 이제 학위를 같이 하면서 학술적인 걸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최고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현장 상담도 하고 또 학술적인 것도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 KCI급으로 명리와 풍수 쪽에 논문 등재를 했다. 근데 왜 자꾸 KCI를 강조하냐면요. 명리와 풍수, 순수 명리 논문과 순수 풍수 논문으로는 KCI급 등재 학술지에 등재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일단은 뭐 선입견도 있고 아직 한국의 이렇게 연구 시스템에서 명리와 풍수를 인정 안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명리 풍수를 뚫었다 그러면은 그분은 진짜 이게 연구를 한 학자적 소양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학자적 소양이 없으면 현장 상담을 못 하냐? 그건 아니죠. 뭐 내가 뭐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뭐 실전은 5년, 10년, 20년 했다. 그걸 인정을 해줘야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도 모르고 이제 석사가 있었는데 뭐 가불명령도 모르는데 뭐 대학원에 가서 박사과정에 가서 한 3년 뭐 어떻게 하는가 학위가 나왔다. 그거는 또 다르죠. 실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상담에는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이거 싸움이랑 똑같아요. 태권도 검은띠랑 뭐 싸움만한 싸움꾼이랑 싸움꾼이 이기죠. 그거는 뭐 실전에서는 실력이 중요한 거지 이런 학위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실전도 하고 학자로서의 소양을 갖춰서 연구도 해서 뭐 KCI급 뭐 등재 학술지에 논문도 쓰고 또 학위도 통과되고 하면 그 사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전과 학술, 학문을 같이 한 거죠. 실전을 오래 하면 감이 생겨요. 감. 그러니까 뭐 시를 안 받았어도 어떤 그 술사로서의 감이 있어요. 이건 좀 인정해주고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실전과 학문을 같이 하면 학문은 자기 객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객관화를 할 수 있고 자기 맹신에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쓰는 관법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분야는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이 많아요. 뭐 자기가 최고다 또는 뭐 나는 남들이 모르는 걸 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이게 뭐 배우는 월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시주로도 보고 뭐 별얘기를 다 하죠. 증거가 있냐? 그 문헌적 근거는 없대요. 또 뭐 자기는 무슨 사상이 있고 뭐 생명 사상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문헌적 근거가 있냐? 그러니까 없대요. 그러니까 다 근거가 없대. 그런데 나는 남들보다 되게 잘 사주를 보고 니들이랑 다르대. 그럼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본 역사와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리학이라도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자평명리학이라는 고전들이 있어요. 연해자평부터의 고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한국에서도 뭐 사주척경, 명리오강, 사주정설로 이어지는 이런 고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객관화가 좀 돼야 돼요. 객관화. 거기에다가 자기 노하우를 더해서 어떤 관법을 보는 거지. 기존에 있는 걸 다 무시하고 뭐 내가 최고다 그러면 그냥 네 그러면 돼요. 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아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내가 최고다 그럼 그런 거보다 해야지 어떻게 그거를. 어떤 사람은 뭐 종격은 없다. 뭐 신살은 부정한다. 뭐 이런 그런 거보다 해야지 뭐 어떡해. 그 사람 수준이 그런 걸. 그렇지만 사주척경, 명리요강처럼 한국화된 고전에서 쓰이는 그런 관법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 걸 다 빼놓고 내가 뭐 최고야 그러면 그냥 네 그러면 돼요. 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학술을 하면 그런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지 않게 도와줘요. 이게 좀 장점입니다. 자, 오늘은 석사학위, 박사학위에 있다고 뭐 좀 자랑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좀 안 읽고 왔다. 그분들의 실력 어떻게 검증하냐? KCI 등재 학술지에 논문 개설된 게 있냐? 그 제목을 알아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에 리스라고 쳐서 리스 RISS 리스라고 쳐서 그 논문을 검색해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학교는 석사 논문을 쓰고 추가 연구 없이 석사 논문을 요약해서 또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좀 그렇죠. 그 연구를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재탕한 건데 그 석사 논문을 그 사람이 썼는지 지도 교수가 뭐 반 이상 해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학위 논문까지 물어보는 것도 예방책이 될 수가 있다. 오늘은 이렇게 석박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장과 이론, 학문을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또 학교만 다니는 사람들은 실전 안 하고요. 또 너무 이론에만 빠지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동양타로 구입하고 싶다. 저 뒤에 보이시죠? 010-4277-1922 그 다음에 이런 사주나 학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